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작품은요. 제목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죠? 바로 이범선 작가의 오발탄입니다. 잘못 쏜 총알이라니 대체 무슨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자, 다들 집중할 준비 됐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오발탄이라니 무슨 액션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잘못 발사된 총알. 와,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소설 제목이 이렇게 살벌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네, 맞아요. 오발탄은 말 그대로 목표물을 빗나간 총알이죠. 근데 이 소설에서 이건 그냥 총알이 아니에요. 바로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조물주의 오발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이 나를 실수로 만들어서 이 세상이라는 관역에 제대로 맞지도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린 존재. 바로 나 자신이 그렇다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정말 처절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오발탄 같은 주인공이랑 그 가족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만약에 문학작품 속 불행 배틀 같은 게 있다면 이 가족 무조건 순위권에 듭니다. 전쟁이 모든 걸 휩쓸고 간 1950년대의 잿빛 서울, 그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이 가족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주인공 송철호입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월급쟁이 가장이에요. 정말 지독하게 가난한데도 어떻게든 양심 하나는 지키려고 애를 쓰는, 어떻게 보면 좀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이 들면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내가 지금 원시인이라고. 동굴에 있는 굶주린 가족을 위해서 맨발로 막 숲을 헤매면서 사냥감을 찾는 원시인이라고요. 차라리 그게 더 속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집에는 비극이 정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전쟁 때 받은 충격으로 정신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가자, 가자 이 말만 반복하십니다. 아마도 피난 오기 전에 고향,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겠죠. 곧 아기를 낳을 만삭의 아내는 한때는 아름답게 노래하던 성악가였는데 지금은 그냥 말없이 바싹 말라가고만 있어요. 동생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여동생 명숙이는 미군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우리가 흔히 양공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가장철호가 버는 돈보다 명숙이가 버는 돈이 이 집안의 실질적인 돈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하고 2년째 놀고 있는 남동생 영호는요. 입만 열면 인생은 한 방이지를 외치면서 큰 거 한껏만 노리는 그야말로 집안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소설의 갈등은 바로 이 두 형제, 철호와 영호의 대화에서 제대로 폭발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형제 싸움 수준이 아니에요. 1950년대 한국 사회 전체가 겪었던 그 위기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아주 위험한 토론 배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두 사람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형 철호는 아무리 굶어 죽을 지경이라도 양심이랑 도덕은 지켜야지 라고 주장해요. 반면에 동생 영호는 코 웃음을 치죠. 형, 양심이 밥 먹여주냐고. 살아남으려면 그딴 거 다 버릴 용기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 동생 영호의 진짜 뼈 때리는 명대사가 터져나옵니다. 이 문장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영호한테 양심이라는 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아니라 그냥 손끝에 박힌 가시 같은 거예요. 빼버리면 그만인데 괜히 놔두니까 건드릴 때마다 자기만 아프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영호의 비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윤리는 뭐다? 있으나 마나 속이 훤히 비치는 나이론 팬티 같은 거고, 관습은 있으면 예쁘지만 없어도 그만인 소녀의 머리 리본 같은 거래요. 법률은요, 약한 참새들만 무서워하고 힘센 까마귀들은 우습게 보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와, 진짜 세상 모든 가치를 그냥 다 박살내버리죠. 자, 그런데 이 위험한 토론 배틀이 안타깝게도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바로 그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철호의 인생을 뿌리채 뒤흔드는 사건들이 한꺼번에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지금부터가 이 소설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클라이맥스예요. 그 용기를 내겠다던 동생 영호는 결국 권총 강도 짓을 하다가 경찰서에 붙잡힙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아기랑 같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동생은 경찰서에, 아내는 시신이 되어서 병원에. 이 모든 비극 앞에서 철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는 치과로 갑니다.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무려 4개입니다. 철호는 그동안 돈 없어서 또 그냥 참고 버티느라 내버려뒀던 썩은 어금니를 하루에 그것도 4개나 뽑아달라고요. 의사가 뜯어 말리는데도 다른 치과까지 찾아가서 기어코 4개를 다 뽑아버립니다. 이게 과연 그냥 이가 아파서였을까요? 그렇죠. 이 충치는 바로 철호가 지금까지 꾹꾹 눌러 참아왔던 모든 정신적인 고통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가난, 책임감, 절망감,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을 이빨 뽑듯이 그냥 시원하게 뽑아내버리고 싶었던 거죠. 입안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정신은 몽롱해진 상태로 철호는 택시를 잡아 탑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가장 유명한 마지막 장면이 시작되죠. 손님, 어디로 가시죠? 운전사의 이 질문에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철호의 머릿속은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처음에는 식구들이 있는 집 해방촌으로 갑시다 라고 외쳤다가 죽은 아내가 생각나서 아니 S병원으로 라고 소리쳐요. 그러다 또 붙잡힌 동생이 떠올라서 아니야 X경찰서로 라고 외치죠. 가야 할 곳은 이렇게나 많은데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갈 수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다 못한 택시 운전사가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아,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바로 이 순간 이 소설의 제목이 주인공의 운명과 하나가 되는 거죠. 운전사의 말을 들은 철호는 점점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해요. 그래, 나는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애초에 잘못 만들어져서 이 세상 어디에도 제대로 된 내 자리가 없는 존재.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너무나 슬픈 독백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이 소설은 우리한테 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질문을 던지죠. 만약 여러분이 철호였다면 그 피 흘리는 택시 안에서 어디로 가자고 외쳤을 것 같나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작품은 우리에게 더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1950년대 철호 같은 오발탄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오발탄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이 평범한 한 인간을 목표를 잃어버린 총알로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게 엉망인 것 같은 세상에서 인간답게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 묵직한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소설 오발탄을 직접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